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학 통계의 네 번째 시즌,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 매크로를 이용한 조건부 과정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과정 모형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절된 매개랑 매개된 조절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조절된 매개와 매개된 조절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고급심리 통계 시간에 매개된 조절이라는 조절된 매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직접 효과에 조절 변수에 화살표가 꽂히면 이제 매개된 조절이고, 그게 없으면 이제 조절된 매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를 누가 만들었어요? 헤이즈가 만들었죠. 그 헤이즈가 매개된 조절이랑 조절된 매개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 혹은 그 매개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주가 된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어디에? 종속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y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호작용 변수는 두 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변수의 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개된 조절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뭐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헤이즈는 주장을 했어요. 물론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도 매개된 조절과 조절된 매개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학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뭐 이제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구분은 이제 그렇게 하세요. 구분 그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건부 과정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로 분석을 하기 전에 이 두 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조절된 매개랑 매개된 조절이 이제 모델 7번하고 모델 8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모델 7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모델 8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모델 7번이랑 모델 8번이 이제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냐면 얘예요. 얘. 여기. 자, 이 조절 변수에서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직접 효과에 어떻게 이 꽂히는 게 이제 있으면은 이제 매개된 조절이라고 하고, 이 모델 7번은 조절된 매개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조건부예요? 자, 여기서 기본이 되는 틀은 뭐야? 기본이 되는 틀은 얘예요. 여기 있는 이 매개 모형이에요. 우리가 간접 효과를 보기엔 매개 모형, 이 기본적인 틀에서 요 어떤 과정? 독립변수에 시작해갖고 매개 변수를 거쳐갖고 종속 변수에 이르는 이 경로가 뭐에 의해서 어떤 조건? 이 조절 변수의 조건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 과정 모형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이제 어떤 조건부? 조절 변수의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준이 높다 낮다 뭐 요런 거에 따라서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매개 혹은 간접 효과 뭐 경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x, m, y에 대한 경로. 여기서는 이제 x에서 모델 8 같은 경우에는 x에서 y로의 어떤 직접 효과 또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건부 과정 모형에서 조건부 효과가 나오는 건 이 모델 7번에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조건부 간접 효과만 나오죠. 여기서는 조건부 간접 효과하고 조건부 직접 효과도 나오죠. 어떤 것 때문에? 얘 때문에. 이 x와 y의 관계가 이 w에 의해서 조절이 되죠.
이 x와 y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 회귀계수는 뭐에 의해서 변화해요? w의 수준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x에서 시작해갖고 m을 거쳐갖고 y로 가는 이 경로 간접 효과, 물론 이것도 8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로가 뭐에 의해서, 요 w에 의해서 요 간접 효과가 변화하기 때문에 조건부 간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델 7번이랑 모델 8번에서 다른 거는 뭐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요 조건부 직접 효과가 있냐 없냐만 다른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통계 결과대로 그냥 분석하고 결과를 이제 기술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통계 결과에 따라서 논의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는 뭐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선행연구에서 이미 모델을 다 만들어 놨어요. 뭐랑 뭐랑 관련 있고 뭐가 뭐를 조절하고 뭐 이런 걸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적합하다, 이 간접효과 조건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뭐라 그러나 조절된 매개 지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조절된 매개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실내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모델이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논의를 작성할 때는 선생님 여기서 이미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통계 결과를 보니까 이게 맞대. 그래서 이게 맞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선행 연구는 추가적인 연구를 리뷰를 하고 작성을 해야 되겠죠.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이제 이거 7번, 8번 모델,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측정 변수를 가지고 SPSS 하긴 하지만, 뭐 엠플레스나 아니면은 에이모스를 활용해서 구조방정식 모형 형태로 이제 또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차차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아무튼, 모델 7번, 모델 8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행 연구 같은 것들을 이제 이 모델의 관계들,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행 연구들을 이제 우리가 만든다라기보다는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팁,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조절된 매개라든지 매개된 조절 혹은 이 조건부 과정 모형으로 논문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건, 어쨌든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변수들 간의 관계가 이론적 배경이 필요해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모델을 만들고, 뭐 다시 한번 말하면 모델은 이 그림이 아니에요. 예. 변수들 간의 관계 어떤 수식인데, 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뭐 딱히 몰라도 되긴 하죠. 아무튼 얘네들의 x하고 m하고 w랑 y의 관계, 자 얘랑 얘랑 관계 있고 얘랑 얘랑 관계 있고 얘랑 얘랑 관계 있다라는 선행 연구가 있어야 되고, 이 w가 x와 m을 조절하고 x와 y를 조절한다라는 선행 연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 7번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1번, 일단 x하고 m하고 y가 있는 매개효과가 있는 선행 연구를 찾아요. 2번, x하고 m 사이에서 w가 조절하는 선행 연구를 찾아요. 이 두 가지 선행 연구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그럼 얘는 1번 매개효과 찾고, 2번 x하고 m 사이에 w가 조절하는 거 찾고, 3번 x하고 y 사이에 w가 조절하는 거 찾고, 요 세 개를 합치게 되면은 이런 모델이 나오게 되죠. 아무튼 이 두 가지 모델 7번과 8번을 갖다가 이제, 물론 이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구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없으면은 이제 뭐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리뷰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 객관 논문 혹은 이제 메타 분석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갖고 얘가 조절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론적 배경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냥 말로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모델 7번 같은 경우에는 자 1번 논문과 2번 논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가지고 이제 합치면 되는 거고, 모델 8번은 1번, 2번, 3번을 합치면 되는 거고,
말은 쉽게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 모델로 이제 본문 쓰는 게 관심이 있으면은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간단히 이제 조건부 과정 모형 우리가 이번 시간에 대표적으로 볼 게 모델 7번이랑 8번인데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를 키고 파일은 그 샘플 데이터 파이널 요거를 열면 돼요. 요거를 이제 열고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분석에 들어가서 회귀 분석에서 프로세스를 선택을 하세요. 프로세스를 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 창이 뜨죠. 여러분들이 현재는 프로세스 3.5 버전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변수 이름을 전부 다 두 글자로 맞춰야 돼요. 두 글자로 다 맞춰야지만 분석이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여기 long variable names라고 있죠. 여기 long variable names라고 있는데 뭐 이게 없는 경우에는 그냥 되기도 해요.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 수가 4개가 넘고 뭐 넘어도 2개가 넘어도 그냥 알아서 잘라가지고 이제 그 변수 이름으로 집어넣는데 버전업이 되면서 요게 이제 생겼어요. long variable names를 이제 클릭해 보면은 8글자 이상은 뭐 그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주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accept the risk of incorrect output이라는 걸 체크를 하면은 이제 8글자, 8캐릭터, 8캐릭터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영어예요. 영어 8개 알파벳 이상이면 안 된다니까.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 그러니까 한 글자당 2바이트라 가지고 두 글자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나? 모르겠다. 두 글자까지밖에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래갖고 요거를 눌러주면 되는데 뭐 무섭잖아요. incorrect output이라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안 누를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변수 이름 전부 다 두 글자로 바꿔줬어요. 자, 먼저 7번 모델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할 분석은 요런 거예요. 잠깐만요. 뭐냐면 모델을 설명을 안 했네. 연습해 볼게. 자, 뭐냐면 여기가 커피고 여기가 선행연구고 여기가 논문이고 여기가 이제 교수님 몇 개예요? 8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면은 여기만 이제 여기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각각 이게 들어가는 게 어디냐면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다. 무슨 색으로 할까? 이 커피가 X고 선행이 M이고 교수님이 W고 논문이 Y예요. 자, 그럼 각각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집어넣어주면 되죠. 자, 교수님은 W니까 여기 W 여기다 집어넣고 커피는 X에다 집어넣고 논문은 Y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선행연구는 여기 매개변수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뭐 그렇게 이제 해주고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예요? 이 그림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옵션에 들어가서 뭘 해줘야 돼요? 자, 뭐 여기 제네레이션 우리가 이제 조절 변수가 들어가니까 얘 넣어줘야 되고 자, 일단 하이라이트를 해볼게요. 얘 체크해줘야 되죠. 얘 체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3으로 바꿔주고 얘 체크해줘야 되고 자 조절 효과 검증에서 그 평균 중심화는 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조절 효과만을 보기 위해서는 딱히 민 센터링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그 뭐냐 다중 공산성을 이제 줄여준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분산 자체가 이제 다 같이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 항의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X에 관심 있냐 Y에 관심 있냐 이게 아니거든요. X, Y의 어떤 그 상호작용 항의 개수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민 센터링을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체크를 해주고
자, 요것도 그냥 요걸로 바꿔줄게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요건 이제 그 특정값 선택 방법에서 어떤 값을 뽑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 뭐 16, 100분위로 뽑느냐 아니면은 요 밑에 있는 건 이제 그 평균을 중심으로 1표준 편차 위아래를 뽑느냐인데, 뭐 그게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특정값 선택 방법이니까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계속을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모델 넘버를 7번으로 바꿔줘야 되죠. 요거 우리가 지금 모델 7번 하고 있으니까 7번으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줍시다. 확인 눌러주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모델이 뭐가 들어갔는지 나왔고, 뭐 샘플 사이즈는 516명이고, 우리가 이제 처음 봐야 될 건 뭐예요?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1번 결과는 이게 뭐냐면 x하고 요거죠. 요거 조절할까 그러거든요. 커피가 선행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랑 교수님이 선행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랑 요 상호작용항이, 자,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그럼 위에 거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상호작용항이 유의하니까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요? 자, 어디로 내려가냐면 컨디셔널 이펙트, 여기로 일단 내려가서 뭘 보는 거예요? 특정값 선택 방법으로 봤을 때 교수님 뵙기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뭐가? 요 독립변수, 카페인 섭취, 커피가 선행연구 리뷰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수님 뵙기가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표준 편차 평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러스 1표준 편차인데, 그 이펙트가, 여기 이펙트가 뭐예요? 이 이펙트가 뭐냐면 x에서 m으로의 회귀계수예요. 원래는 x에서 m으로의 회귀계수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여기서 3개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 w가 w의 수준에 따라서 이 효과가 변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상호작용항이 유의하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 교수님 뵙기가 낮을 때는 카페인 섭취가 선행연구 리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0.27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페인 섭취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선행연구 리뷰를 0.27 더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교수님 뵙기를 많이 하는 애는 어때요? 교수님 뵙기를 이제 일주일에 9시간 정도 하는, 와, 이거 등록금 뽕 뽑겠는데? 그렇게 하는 학생 같은 경우 어떻게? 카페인 섭취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논문 그 리뷰가 1.176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뵙기를 적게 하는 애보다 교수님 뵙기를 많이 하는 애들이 뭘 더 많이 해요? 카페인을 마실수록 선행연구 리뷰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쨌든 교수님을 많이 뵈니까 교수님이 이제 쪼겠죠. 논문 빨리 쓰라고. 그랬을 때 밤을 새가면서 이제 뭐라 그랬나, 뭐 선행연구 리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지금 유의하지 않죠. 교수님 뵙기를 적게 하는 애들은 어쨌든 이 회귀 개수는 증가하긴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아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존슨 네이만 값이죠. 존슨 네이만 값이 왜 해요? 우리가 특정값 선택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 뵙기라고 하는 게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냥 거기서 3개 값만 뽑았을 때 얘네 이 구체적인 어떤 조절 효과나 조건부 효과를 탐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존슨 네이만도 어떻게 보면은 그 특정한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더 많이 뽑는 거예요. 더 많이 뽑아갖고 약간 이제 그 카테고리컬 혹은 그 바이너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리니어란 형태로 이제 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교수님 뵙기가 쭉 증가함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자, 요 이펙트가 뭐라 그랬어요? x에서 m으로 갈 때 w, 요 이펙트는 x에서 m으로의 회귀라고 했어요. 자, 그게 교수님 뵙기가 낮은 애들 같은 경우에 효과가
부적으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여기는 쭉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죠. 어디까지? 6.777까지 유의하지 않아요. 왜냐? 뭐 P값도 0.050,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구간에도 0이 포함이 돼버리죠. 실제로 교수님 100기가 어디? 선행 연구에 영향을 미칠 때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교수님 100기가 7 정도, 일주일에 7시간 정도 뵀을 때부터 이제 유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X에서 M으로, 그러니까 회귀 개수가.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조절 효과를 탐색을 했죠. 여기는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유의하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건부 과정 모형이라고 했는데 일반 그거랑 이제 조절효과, 여태까지 조절효과를 받고 여기서 우리가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요게 잠깐만, 펜이 여기 있다. 지금 커피하고 선행이랑 논문 이렇게 있죠. 그럼 얘는 이제 커피가 있고 선행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논문이 이렇게 있는 뭐예요? 중다액이 분석 방법이죠. 우리가 이 위에서, 이 위쪽에서 뭘 봤냐면 커피하고 선행하고, 지금 그림이 뭐 다시 커피하고 선행이 교수님 뵙기 요 조절 효과를 봤죠.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하고자 했던 그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커피에서 사익 연구로 가는 일반적인 수치는 우리가 위에서 또 봤어요. 봤으니까 여기서는 커피가 뭐 선행 연구, 요 커피와 선행이 논문 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액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라는 결과를 이제 나왔죠. 우리가 여기서도 이것도 유의한 거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절 효과도 있는 것들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앤 인다이렉트 이펙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에요. 원래 우리가 매개효과 검증을 하거나 이제 그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봤을 때 여기 아마 다이렉트 이펙트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이펙트 따로 나오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컨디셔널 인다이렉트 이펙트라고 돼. 조건부 간접효과라고 되어 있죠. 왜? 뭐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제 커피가 선행 연구에 영향을 미친 데 있어서 교수님 뵙기가 뭘 했어요? 이 둘 사이를 조절했죠. 그 조절한 게 유효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뵙기 수준에 따라서 뭐가 간접 효과가 3개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꼭 3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조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값을 3개를 뽑은 거지 실제로 길이 3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교수님 뵙기가 낮은 애들, 중간인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애들이 선행 연구를 거쳐갖고 어디로? 논문 네, 가는 거죠. 그럼 여기 출발 지점이 1, 2, 3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접 효과가 1번, 2번, 3번 있는 거고 간접 효과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는 거고 결과상으로 이제 우리가 SPSS 결과상으로 봤을 때 그냥 3개라고 이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교수님 뵙기라고 하는 거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고 이걸 갖다가 이제 가장 적은 값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값까지 516줄을 쫙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값을 뽑아가지고 간접 효과가 어떻게 서로 교수님 뵙기 수준에 따라서 간접 효과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교수님 뵙기가 낮은 애들 같은 경우엔 간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거고 교수님 뵙기가 중간인 경우에는 간접 효과 유의하고 높은 애들도 간접 효과가 유의해요. 그럼 이제 조건부 과정 모형에서 어떤 거? 조건부 과정 모형에서 그 조건부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고 끝냈는데 버전 몇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게 인덱스 오브 모더레이티드 미디에이션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한글로 쓰면은
조절된 매개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절된 매개 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인덱스 오브 모더레이티드 미디에이션이 그게 이제 요 매개 지수가 0.134고 여기도 우리가 간접효과 유선 검증할 때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서 이 신뢰 구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신뢰 구간 요 사이에 0.051이랑 0.233 이렇게 있죠. 요 사이에 0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은 요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이제 되는 거고, 이 값을 조절된 매개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떤 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조건부 과정 모형 혹은 이제 조절된 매개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여기서 나오는 조건부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통계 결과들을 그냥 쭉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해주고 우리가 여태까지 안 배운 거 있어요? 안 배운 거는 조절된 매개 지수 하나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조절 변수, 이제 조절 효과 검증 결과 기술하는 방법 있고 매개 효과 검증 결과 기술하는 방법 다 했었잖아요. 그거를 다 써주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조절된 매개 지수가 0.134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냥 부트스트래핑 그 로어 리밋 그 CI라고 어퍼 리밋 CI 이제 적어주고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따라서 이 조절된 매개 모형은 조건부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기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결과 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봤던 것 그 외계효과 검증이랑 조절효과 검증 바탕으로 써주면 되고, 자, 그럼 어떤 순서로 결과를 기술해야 되나요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 나온 대로 써주면 돼요. 처음에 못 써주면 돼요. 자, 요거 얘를 갖다가 여기 있는 것들 다 써주고 그 다음에 조절효과 검증했던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요 매개효과 검증 결과 논문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조건부 간접효과 같은 것들 기술할 때 마지막에 따로 써줬잖아요.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해서 쭉 다 써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조절된 매개치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이제 그 7번 모델은 이렇게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모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8번 모델. 8번 모델은 어딨니? 우리가 이미 7번 모델에서 모델을 다 설정해줬잖아요. 변수 다 똑같고 뭐만 달라진 거예요? 자, 조절 변수가 직접 효과,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어떤 직접적인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요것만 달라진 거거든요. 다 똑같고 뭐만 해주면 되냐면 요것만 8번으로 바꿔주면 돼요. 얘만 8번으로 바꿔주면은 변수 들어가는 건 7번이랑 8번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고, 이 안에 있는 설정도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이 돼 있죠. 그리고 결과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를 갖다가 그냥 보기보다는 모델 7번이랑 좀 비교해서 볼게요. 모델 7번이랑 아웃풋 모델 7번 열기 출력 결과 모델 7번하고 모델 8번을 같이 볼게요. 여기 창이 조금 모델 8번이고
7번.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보면 되나?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보면은 행렬 똑같고, 뭐, 이제 각각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다른 건 뭐만 있어요? 여기는 7번이고, 여기는 8번이에요. 투입된 변수들은 다 똑같아요. 사례수 다 똑같고. 자, 그럼 첫 번째 분석이 된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분석된 거는, outcome. 이렇게 놓고, 결과를 보면은 똑같죠. 얘나 자, 여기다가 이제 마킹을 좀 해놔야 되겠다. 얘가 7번이고 얘가 8번이에요. 8번이니까 자, 여기서 이 값 다 똑같죠. 지금 이만큼 되어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 존슨 네이만까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값을 여러분들이 쭉 다 보면은 다 똑같아요. 왜 다 똑같을까요? 왜 다 똑같냐면 7번이든 8번이든 지금 여기 1단계예요. 여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X고 M이고 W고 이 분석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어디? 선행 연구에 영향을 미친 데 있어서 교수님 맺기가 조절하는 똑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결과가 동일합니다. 다 똑같이 나와요. 여기는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존슨 네이만 값도 아마 다 똑같이 나옵니다. 다 똑같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그러니까 요 1번 분석 같은 경우에는 7번이나 8번이 동일하게 나와요. 설명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본 거고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자 7번 같은 경우엔 두 번째 분석에서 뭐만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만 했냐면 이것만 한 거죠. 이것만 한 거고 여기가 커피고 여기가 선행연구고 여기가 이제 논문제는 7번에선 이것만 했는데 8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자 여기선 이제 뭐가 이루어졌냐 무슨 색으로 할까 커피하고 선행연구하고 논문이 이제 있고 이런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논문, 선행연구, 교수님 몇 개. 왜냐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커피가 논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교수님 뵙기의 조절 효과에서 선행연구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걸 봐. 선행연구를 통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선행연구 리뷰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시 얘기하면 선행연구 리뷰가 논문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커피가 논문에 영향을 미친 데 있어서 교수님 뵙기의 조절 효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이랑 8번이랑 다른 점 뭐냐면 첫 번째 분석 단계는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석을 하는 건 똑같은데 두 번째 분석부터는 이게 이제 7번, 8번이랑 각각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8번에서는 뭐가 나오냐? 요 내용. 커피가 논문에 영향, 요거 있죠, 요거.
요거에 대한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수님 뵙기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요 이펙트가 뭐예요? 커피가 논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나타나는 회귀 계수예요. 계수를 보면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요게 뭐냐면 조건부 직접 효과가 되는 거예요. 조건부 직접 효과. 여기선 없어요. 요 7번에선 없죠. 왜냐면 여기 조건부 간접 효과만 나오는데 여기 8번에서는 조건부 직접 효과가 따로 이제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밑에 쭉 존슨 네이만까지 쭉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다이렉트 이펙트 앤드 인다이렉트 이펙트 이렇게 놓고 이거를 지워볼게요. 7번, 8번만 냅두고 지우면은, 자, 여기서는 뭐가 들어갔어요? 컨디셔널 다이렉트 이펙트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이렉트 이펙트만 있죠. 컨디셔널 인다이렉트 이펙트는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값이 조금씩 다르죠. 이런 어떤 경로를 보는 연구에서는 변수가 하나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경로가 하나 추가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계수가 좀 다 바뀌어요. 다 바뀌기 때문에 똑같이 뭐 W가 X에서 M을 거쳐갖고 Y로 가는 경로를 갖다가 이제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W가 다시 또 8번 모델 같은 경우는 W가 또 어디로 X, Y를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냥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어떤 모델, 그러니까 그림 있잖아요. 그림에서 선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파이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파이프고 각각의 변수가 이제 네모난 이제 물탱크예요. 그래서 X에서 시작해서 거기다 물을 쏟아 부을 때 뭐 어쨌든 물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파이프에 물이 흐르는 양이 이제 뭐 달라지겠죠. 이제 W에서 시작해서 물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7번 같은 경우에는 물 파이프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 온전히 들어가겠지만 8번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가 두 개로 나가죠. 그럼 어때요? 파이프가 두 개 나가면 수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흐르는 양이나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계수 같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회귀 분석에서 회귀 계수는 파이프 안에서 이제 흐르는 수압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의 양이라든지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만 차이가 있지 다른 것들은 이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 기술은 이제 컨디셔널 다이렉트 조건부 직접 효과와 조건부 간접 효과를 따로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 결과를 기술을 해주면 되고 쭉 드래그해서 갖다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에 거는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조절 효과 얘기하는 거랑 그 다음에 간접 효과 조절 효과 보는 거랑 간접 효과 보는 거랑 우리가 이제 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나름대로 조합을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기술을 해 보세요. 그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해보면 돼. 아니면 이제 뭐 그 정도 알려줬으면 여러분이 논문을 좀 찾아가지고 다른 선행 연구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대신에 이제 뭐 기술한 순서는 어떻게 쓴다? 기본적으로 기술한 순서는 여기서 이 SPSS 출력 결과 순서대로 쭉 다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요거 인덱스 오브 모더레이티드 미디에이션, 자, 요 8번이 매개된 조절이라며. 매개된 조절이라면 이제 미디에이티드 모더레이션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헤이지가 만들었는데 여기는 모더레이티드 미디에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조절된 매개 지수라고 이제 나오는 거고, 그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라고 이제 설명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결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7번이랑 8번이랑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전에 매개효과랑 조절효과 때 배웠던 결과 기술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온 결과 순서대로 쭉 다 기술을 해주면은 돼요. 뭐 존슨 네이만 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요. 각각 기술을 하는 거는, 자, 컨디셔널 다이렉트 이펙트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에 뭐라고 써주냐면 교수님 뵙기가 이제 낮은 수준일 때, 중간 수준일 때, 높은 수준일 때 각각의 회귀 계수가 이렇게 나왔다.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라는 거 이제 회귀 계수 설명하는 방법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은 이제
일반 중단 회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단순 회귀 분석에도 회귀 개수 기술을 할 때 썼던 방식으로 쭉 다 써주면 됩니다.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상 쓰려고 하면은 잘 안 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써지는 이유가 이게 맞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맞는 걸까 틀린 걸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써보고 일단 써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을 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망설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학습이 안 됩니다. 원래는 이걸 제가 그 기술하는 것도 싹 다 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리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알려줬잖아. 얘기했던 거잖아. 조절가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매격가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이 7번이랑 8번이랑 조건부 과정 모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 뿐이에요. 합쳐놓은 것 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분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분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건데,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논문을 이걸로 만약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어떤 논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논문이라고 하는 건, 통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그나마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한 어떤 도구지, 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를 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 메인이 되는 논문도 있어요. 측정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법론 논문 같은 경우에는 통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법론 논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거 차근차근 되돌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다른 논문들에서는 어떻게 썼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은 될 거예요. 책도 찾아보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시즌 4 프로세스 매크로는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 시즌에 이제 M+를 활용한 구조 방식 모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